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뉴욕 법정에서 한글을 둘러싼 법정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한글은 일본 가나 문자의 변형일 뿐 한국은 일본 문화를 도용하고 있다. 일본 극우 기업 변호사의 주장에 법정은 술렁였고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할수록 상상도 못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데이비드 로렌스, 뉴욕에서 활동하는 법률 컨설턴트입니다. 평범한 월요일 아침, 일본 대기업 사쿠라 테크의 소송건으로 뉴욕 연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그들이 한국 기업 한빛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었죠. 단순한 특허 분쟁이라 생각했는데 사태는 전혀 달랐어요.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방청석은 한국계와 일본계로 뚜렷하게 나뉘어 있었어요. 일본 측 변호사 타카하시 류이치가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한빛전자는 자사 제품에 한글을 사용하며 이를 독창적인 한국 문화유산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문화 도용입니다. 한글은 일본의 가나 문자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제가 놀라 물었습니다. 타카하시는 자신감 있게 계속했어요. 한글은 일본 문자의 변형입니다. 한국인들이 독자적으로 창제했다는 주장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죠. 공식적으로 일본 문자와 함께 표기되어야 합니다. 법정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한빛전자 측 법무팀장 마이클 김이 분노에 찬 얼굴로 일어섰어요. 이에 있습니다. 이는 역사적 사실을 완전히 왜곡한 발언입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창제한 독창적인 문자체계입니다. 방청석에서는 한국계 방청객들이 거짓말이다. 한글은 우리의 자부심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타카하시는 미소를 지으며 프로젝터로 몇 가지 도표를 보여주었어요. 한글과 일본 가나 문자의 일부 글자들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글자들의 형태는 매우 유사합니다. 한글이 일본 가나에서 파생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한빛전자 측 변호사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선택적인 비교에 불과합니다. 전체 문자 체계의 원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내리치며 소란을 잠재웠습니다. 양측 모두 차분히 주장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판에서는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법정을 나서면서 저는 이 소송이 단순한 기업 분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민족의 문화적 정체성과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한글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타카하시의 주장이 정말 사실인지 아니면 역사 왜곡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아니, 더 중요한 것은 타카하시와 일본 기업의 뒤에 누가 있는지 파악하는 일이었어요. 왜 그들은 한글의 기원을 문제 삼는 것일까? 이 소송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 검색 결과를 훑어보다가 흥미로운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타카하시 류이치는 단순한 변호사가 아니라 일본 극우 단체와 깊은 연관이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사쿠라테크는 최근 몇 년간 한국 기업들의 세계적 성장을 견제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해왔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소송의 진실을 파헤쳐야 했어요. 한글은 정말 일본에서 온 것인가? 아니면 독창적인 문자인가? 이 의문을 풀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간 철저한 조사 끝에 저는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타카하시의 소속 로펌 국제법률사무소는 일본 극우 단체 문화수호연맹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어요. 이 단체는 오랫동안 교과서 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 그리고 최근에는 한글 폄하까지 조직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의 활동 범위였어요. 한글뿐만 아니라 독도, 김치, 한복까지 일본 기원서를 주장하는 캠페인을 세계 각국에서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흔들고 한국이 일본의 문화적 영향 아래 발전했다는 역사관을 퍼뜨리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한빛전자의 미국 법무팀장 마이클 김과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이 사건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마이클, 제가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수집한 자료들을 펼쳤어요. 타카하시와 사쿠라 테크는 단순한 특허 분쟁을 넘어 한국의 문화 자체를 공격하고 있어요. 사실 저희도 그들의 의도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성장하면서 일본 기업들의 견제가 심해지고 있어요. 이제는 기업 경쟁을 넘어 문화적 정체성까지 공격하는 단계에 이른 것 같네요. 한글은 우리에게 단순한 문자가 아니에요. 마이클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자 자부심입니다.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한글은 민주적 정신이 담긴 소중한 유산이죠. 이런 문화적 정체성을 둘러싼 공방이 법정에서 어떻게 다루어질지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밝히겠다는 결의도 생겼습니다.
다음 공판에서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적 원리를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이 소송의 진짜 의도도 드러내야 하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글 전문가를 찾아 나섰습니다. 인터넷 검색 끝에 뉴욕대학교 NYU의 한지원 교수라는 한글 연구자가 있다는 정보를 발견했어요. 전화로 면담을 요청했고 곧바로 캠퍼스로 향했습니다. 뉴욕대학교 언어학과 건물은 봄 기운이 완연했습니다. 한지원 교수의 연구실 문을 두드리자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과 세계 각국의 문자 도표가 눈에 들어왔어요. 창가에 앉아있던 40대 초반의 우아한 여성이 저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반갑습니다. 한지원입니다. 우리는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쿠라테크가 제기한 소송과 타카하시의 주장에 대해 설명했어요. 한지원 교수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런 주장이 법정에서 제기되고 있다니 놀랍네요. 완전한 역사 왜곡입니다. 그녀는 칠판에 일본 히라가나 R을 쓰고 그 옆에 한글 R을 적었습니다. 히라가나는 한자의 필기체를 간략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는 이라는 한자에서 유래했어요. 본질적으로 표의 문자인 한자에서 형태를 빌려와 만든 것이죠. 그녀는 이어서 한글의 자음과 모음 체계를 설명했습니다. 반면 한글은 완전히 다른 원리로 창제되었습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어요. 예를 들어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니은은 혀가 입천장에 닿는 모양을 본뜬 것입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한글은 과학적 원리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건가요? 정확합니다. 한글은 세계 문자 역사에서도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문자가 자연 발생적으로 진화했거나 다른 문자에서 파생된 것과 달리 한글은 철저한 과학적, 철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창제되었죠. 한지원 교수는 책장에서 다른 책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제목이 있었어요. 이것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고 그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발간한 해설서입니다. 1446년에 출판되었죠. 여기에는 한글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훈민정음 해례본. 저는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이 책이 아직 존재한다면 한글의 독창성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겠네요. 현존하는 원본은 한국의 간송미술관에 보관되어 있어요. 이 책은 2015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그만큼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죠. 교수님, 이 해례본에 관한 자료들을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까요? 한지원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한국문화재청과 간송미술관에 연락해서 고해상도 이미지와 공식 영문 번역본을 요청해 볼게요. 또한 세계적인 언어학자들의 한글에 관한 연구자료도 모아드리겠습니다.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한지원 교수를 보며 저는 점점 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타카하시의 주장은 역사적, 학문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공판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한지원 교수의 도움으로 한국에서 문화재 전문가 이민수 박사가 특별히 뉴욕을 방문했어요. 그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정교한 복제본을 가져왔습니다. 이 책은 한글 창제의 과학적 원리를 상세히 기록한 세계 최초의 문자 해설서입니다. 금전적 가치로는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문화유산이죠. 훈민정음이라는 제목 자체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입니다. 세종대왕이 왜 새로운 문자를 만들었는지 그 목적을 명확히 보여주죠. 여기 자음의 창제 원리를 보세요. 이민수 박사가 가리켰습니다. 각 자음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다는 것을 도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모음의 철학적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 땅을, 사람이라는 삼재의 원리를 바탕으로 모음을 만들었어요. 이런 철학적, 과학적 원리는 다른 문자 체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것입니다. 만약 타카하시가 이 책의 진위성을 의심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는 해례본의 진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도 준비했습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와 종이, 잉크 분석 자료까지 있어요. 이 책이 15세기 중반에 제작되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또한 세계적인 언어학자들의 한글에 관한 연구와 평가도 정리했습니다. MIT, 하버드, 옥스퍼드 등 저명한 대학의 언어학자들이 한글을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로 평가한 자료들이었어요. 특히 언어학의 대가 노암 촘스키의 평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글은 인류 문자 역사상 가장 합리적으로 설계된 문자 체계로 그 독창성과 과학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밤이 깊어갔지만 우리는 흥분된 마음으로 계속 준비했어요. 이제 한글의 독창성을 법정에서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공판일 뉴욕 연방법원은 첫 공판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국제 언론의 관심도 높아졌어요.
타카하시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법정에 등장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오늘 저희는 한글이 일본의 가나 문자에서 파생되었다는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그는 몇몇 한글 글자와 가나 문자의 시각적 유사성을 강조했어요. 보시다시피 이 글자들의 형태는 매우 유사합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이어서 일본 도쿄대학의 야마모토 교수가 증언했습니다. 가나 문자는 9세기경에 완성되었으며 한글은 15세기에 등장했습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한글이 가나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타카하시는 더욱 도발적인 발언을 이어갔어요. 조선은 원래 일본의 영향을 받았으며 한글의 독창적 창제설은 근거 없는 민족주의적 신화에 불과합니다. 제 차례가 되자 심호흡을 한 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타카하시 변호사의 주장은 역사적 사실을 무시한 채 선택적인 유사성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글이 독창적으로 창제된 문자임을 명확히 증명하겠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스크린에 보여주었어요. 이 책은 세종대왕이 1446년에 발간한 것으로 한글의 창제 원리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귀중한 문화유산이죠. 한지원 교수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했어요. 한글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진 문자입니다. 이러한 창제 원리는 세계 문자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독창적인 것입니다. 이어서 세계적인 언어학자들의 한글에 관한 평가를 제시했습니다. 노암 촘스키는 한글을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라고 평가했습니다. 타카하시가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왜 일부 글자 모양이 유사한 것입니까? 그것은 영향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요? 한지원 교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문자학에서는 개별 글자의 시각적 유사성보다 전체 체계의 원리가 중요합니다. 타카하시 변호사님이 보여주신 유사성은 매우 선택적인 것으로 모든 문자는 직선과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부 글자가 우연히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공방을 주의 깊게 지켜보다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글과 일본 가나 문자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한지원 교수가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글은 과학적 원리에 기반해 체계적으로 창제된 문자인 반면 일본 가나는 이미 존재하던 한자의 변형입니다. 창제 철학과 방법론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 번째 공판에서는 결정적 증거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민수 박사가 훈민정음 해례본의 복제본을 들고 증인석에 섰어요. 이 책은 세종대왕이 직접 한글의 창제 원리를 설명한 세계 최초의 문자 해설서입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이 책은 15세기 중반에 제작되었음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한지원 교수는 한글과 일본 가나 문자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비교 도표로 보여주었어요. 일본 가나는 한자의 필기체를 간략화한 것으로 각 글자가 특정 한자에서 유래했음을 명확히 추적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글은 완전히 새로운 원리로 창제되었어요. 타카하시는 초조한 듯했지만 여전히 일부 글자의 시각적 유사성을 주장했습니다. 재판장이 직접 물었어요. 타카하시 변호사, 한글이 일본 가나에서 파생되었다는 구체적인 역사적 증거가 있습니까? 타카하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잠시 침묵 후 어깨를 떨구며 말했어요.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역사적 기록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만 문화적 교류의 맥락에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추론이 아닌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피고 측은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명확한 역사적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타카하시는 난처한 표정으로 동료들과 속삭였어요. 재판장님, 저희가 추가 조사를 위한 시간을 요청해도 될까요? 이미 충분한 준비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재판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글이 일본 가나에서 파생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법정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타카하시에게 집중됐어요. 그의 표정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환호성이 들렸어요. 한국 측 방청객들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판결일, 법정은 국제 언론과 양국 커뮤니티의 뜨거운 관심 속에 가득 찼습니다. 재판장 마이클 브라운이 입장하자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본 법원은 원고 측이 제기한 한글이 일본 가나 문자에서 파생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한글이 독창적으로 창제된 문자임을 입증하는 상당한 역사적, 학술적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방청석에서 기쁨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마이클 김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특히 훈민정음 해례본은 한글의 창제 원리와 과정을 명확히 기록한 역사적 문서로 한글이 과학적, 철학적 원리에 기반해 독창적으로 만들어졌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본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한글은 일본 가나 문자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며 15세기 조선의 세종대왕에 의해 독창적으로 창제된 문자임을 인정합니다. 이에 원고 측의 모든 청구를 기각합니다. 타카하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어요. 재판장님, 저희는 이 판결에 항소하겠습니다. 재판장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귀하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항소를 위해서는 새로운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시된 증거로는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의 표정에서 패배감이 역력했어요.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리며 선언했습니다. 이것으로 본 재판을 마칩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 소송은 처음에는 단순한 기업 분쟁으로 보였지만 결국 역사적 진실과 문화적 정체성을 둘러싼 중요한 싸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진실을 지켜냈습니다. 법원 계단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로렌스 변호사님, 이번 판결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판결은 단순히 법적 승리를 넘어 역사적 진실을 확인한 중요한 순간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글은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문자 체계로 그 가치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마땅합니다. 오늘 우리는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는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타카하시 류이치가 항소를 포기하고 소송을 취하한다는 발표였어요. 그는 간략한 성명을 통해 추가 조사 결과 한글의 독창성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바로 마이클 김에게 전화했어요. 들었습니까? 타카하시가 소송을 취하했다고요? 네, 방금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이클의 목소리가 기쁨으로 가득했어요. 로렌스 씨, 우리 회사에서 감사 파티를 열려고 합니다. 꼭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빛전자 뉴욕 지사에서 열린 축하 모임에는 한지원 교수와 이민수 박사도 참석했습니다. 한빛전자 CEO는 화상 연결을 통해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로렌스 씨, 당신 덕분에 우리는 중요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한글은 우리의 자부심이자 정체성입니다. 그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하 파티 중에 한지원 교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법률 컨설턴트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한글의 진정한 옹호자가 되셨네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글의 아름다움과 과학성을 알게 되면서 저도 그 가치에 매료되었습니다. 이번 소송은 제게도 큰 배움의 기회였어요. 이민수 박사는 소주잔을 들며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역사적 진실과 문화의 승리를 위해 모두가 잔을 높이 들었어요. 저는 이 순간이 제 법률 경력에서 가장 보람찬 순간 중 하나라고 느꼈습니다. 단순한 승리를 넘어 한민족의 문화적 자부심을 지키는 데 기여했으니까요. 파티가 끝난 후 저는 맨해튼의 밤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뉴욕의 화려한 불빛 아래에서 이번 소송의 의미를 곱씹어 보았어요. 저는 다른 문화의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역사적 진실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켜자 이메일이 도착해 있었어요. 타카하시 류이치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의외의 내용에 저는 놀랐습니다. 로렌스 씨, 이번 소송에서 당신의 전문성과 열정에 감명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의 독창성과 가치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고 제가 잘못된 정보에 기반해 행동했음을 인정합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메시지는 저에게 또 다른 작은 승리를 느끼게 했어요. 진실의 힘은 결국 사람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으니까요. 창밖으로 봄 햇살이 비치는 것을 보며 저는 이번 경험이 제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적 정체성과 역사적 진실을 지키는 일에 더 관심을 갖고 활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한민족의 지혜와 철학이 담긴 위대한 유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이 세계에 알려지는 데 작은 기여를 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어요. 이제 법정에서 울려 퍼진 최종 판결이 다시 한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글은 일본에서 온 것이 아니라 독창적으로 창제된 세계적인 문자 체계입니다. 이것이 역사적 진실이었고 우리는 그 진실을 지켜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뉴욕 법정에서 한글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지만 결국 한글의 독창성이 명확히 증명되며 일본 측 주장은 무너졌습니다. 역사를 왜곡하려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고 한글은 다시 한번 세계 앞에 그 가치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그 위대한 유산 한글, 그 자부심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도 가슴 뜨거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